안녕하십니까, 철멍몽입니다. 저는 원래 토요일 11시쯤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저번주엔 아무것도 올리지 못했죠.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밤새 열심히 만든 영상이 노딱을 먹어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심의에 걸릴 만한 부분을 총 6번이나 수정하여 올려봤지만 모두 노딱을 먹었습니다. 유튜브 측에선 최대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의 보물지도. 1820년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호텔에서 일하고 있던 로버트 모리스 매니저는 오늘도 별탈 없이 스무스하게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호텔에 들어오게 되죠. 네, 어서오세요.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워싱턴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방은 됐고요.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숙박은 안 하시는구나. 아이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우선 제 이름은 토마스 빌입니다. 당분간 이 상자 좀 맡아주시겠어요? 나중에 누군가 호텔에 와서 이 상자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그땐 사장님이 직접 자물쇠를 따서 상자 안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 손님, 아니 뭐 이런 부탁을. 이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상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위험한 물건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10년은 너무 길지 않나요? 만약에 저희가 그 전에 상자를 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로 10년 전에 이 상자를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10년이 넘도록 이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땐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서를 제 친구가 보내줄 겁니다. 아니 다 좋은데요 손님. 이거 상자 크기가 만만치 않아서 저기 창고에 넣어둬야 되는데 그럼 10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계속 먼지만 쌓이고 심지어 이거 나무네요. 이거 시간 지나면 환경 호르몬인가 머시기 나와가지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호텔에 방문한 의문의 남성은 매니저인 로버트에게 하나의 상자를 건넨 뒤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후 호텔에서는 상자를 받아갈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상자를 찾는 손님은 없었다고 하죠. 그러다 호텔 측에선 상자의 존재를 까먹었는지 10년이 훨씬 지나 25년 후인 1845년에 상자를 부수게 됩니다. 아우 먼지 봐라. 안에 뭐가 있을까? 뭐야? 편지랑 종이 쪼가리밖에 없네. 그리고 로버트는 편지를 읽게 되는데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나 토머스 빌은 1819년 버팔로를 사냥하던 중 산타페로부터 북쪽으로 250마일가량 떨어진 계곡에서 엄청난 양의 황금을 발견했다. 보물들은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어딘가에 숨겨두었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암호문을 상자 안에 함께 두었다. 로버트가 본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3장의 암호문이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암호문, 두 번째 암호문, 세 번째 암호문. 대충 보면 여러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로버트는 보물을 찾을 생각에 열심히 암호를 해독합니다. 하지만 암호의 난이도가 헬이었기 때문에 로버트는 결국 암호를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로버트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부터 자신은 도저히 암호를 해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친구였던 A에게 빌의 보물지도를 맡긴 뒤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철멍멍이 빌의 보물지도를 조사한 결과 로버트가 죽기 직전 자신의 친구에게 암호를 건넸다는 설, 또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암호를 뿌렸다는 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척인 제임스에게 비밀스레 건넸다는 설이 있는데요. 저는 그나마 언급이 많았던 친구 A를 지정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의 뒤를 이어 암호 해독에 매진하는 친구 A. 그런데 문득 그의 뇌리에 스쳐가는 한 단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 A는 암호를 해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암호 문서는 여러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첫 번째 번호가 115였다면 독립선언문의 115번째 단어인 인스티튜리드의 첫 글자 I를 대입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3장의 암호문을 모두 독립선언문과 비교해봤지만 3개의 암호문 중 두 번째 문서만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암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뷰포드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베드포드 카운티의 채굴장의 지면으로부터 6피트 정도의 깊이의 아래의 것들을 묻어놓았으며 보물의 몫을 받을 사람의 이름은 동북문서 3에 나와 있다. 첫 번째 보물은 1014파운드의 금과 3812파운드의 은, 그리고 수송상 안전을 위해 세인트루이스에서 은과 교환한 13,000달러 정도의 보석들이다. 상기의 보물들은 철 용기에 넣어 철로 덮어놓았다. 채굴장은 엉성한 돌담처럼 보이지만 보물을 담은 용기는 제대로 된
된 돌 위에 놓은 후 돌을 쌓아 은폐해 놓았다. 동봉문서 1에는 채굴장의 정확한 위치를 적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친구 A는 엄청난 양의 보물이 한 채굴장 밑에 묻어져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이 친구 A라면 이 보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는 별로 안 궁금하죠. 어차피 25년이 넘도록 상자를 안 찾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젠 A가 첫 번째 문서만 해독한다면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보물을 꿀꺽하는 것입니다. 이미 두 번째 암호를 해독해 자신만만한 A. 과연 그는 첫 번째 암호문을 해독했을까요? 정답은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들은 세상에 공개되는데 엄청난 양의 보물의 위치가 적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흥미를 가진 여러 암호해독 전문가들이 분석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퍼플 암호를 해독했던 최고의 암호해독 전문가 윌리엄 프리드먼, 1985년 당시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침몰한 스페인 난파선을 추적하여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발견했던 보물사냥꾼 멜 피셔, 미 국무부 소속 정보부 MI8의 창립자이자 암호해독 전문가였던 허버트 오스본 야들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쪽 업계에서 꽤나 알아줬으므로 해독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암호해독에 실패했으며 이런 말을 남기게 되죠. 악마의 암호에 농락당했다. 이제껏 이런 암호는 없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암호이다. 결국 현재까지도 빌의 보물지도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애초에 토머스 빌은 존재했는가? 한 역사학자가 말하길 상자를 두고 사라진 의문의 남성 토머스 빌. 역사학자는 자신이 빌의 출생지로 알려진 버지니아주의 인구조사를 확인해봤다는데요. 1790년대에 토머스 빌이란 남성이 살았었으며 상자를 맡긴 1820년, 그때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어느 숙소에 동명이인의 남성이 숙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물을 발견한 토머스 빌이란 증거는 전혀 못 찾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암호문은 진짜인가? 두 번째 암호문은 독립선언문과 대조하여 어떻게 해석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첫 번째와 세 번째 암호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빌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초기 연구원인 칼 해머는 1960년대 후반에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암호를 분석했으나 암호가 제대로 인코딩되지 않았다고 하죠. 세 번째, 로버트 모리스가 거짓말을 했다. 1820년에 미국 버지니아의 호텔에서 일을 하며 어느 날 토머스 빌에게 상자를 받았다던 로버트 모리스.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로버트 모리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로버트 모리스가 1823년부터 일을 했다고 말하며 토머스 빌에게 상자를 받았다던 1820년대에는 그가 아직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현재까지도 빌이 남겨둔 보물은 미스테리인데요. 만약에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이 암호를 해독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암호를 공개했던 로버트 모리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암호 해독을 생업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신과 가족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망몽이었습니다.